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의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부단장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주 4.3이 최초의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5.18도 있었고 그때도 잘 처리가 됐으면 12.3 비상계엄까지 안 왔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예, 언급한 대로 이게 그 12월 3일을 세 번째 제주 4.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었죠. 예. 제주 4.3 사건의 그런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주 현장에 찾아갔을 때는 그 피해자들의 많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비상계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군 부력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잘 했다 그러면은 재발이 됐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사의 청산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여전히 답답한 신경일 겁니다. 예. 광주도 민주화 유공자분들의 그런 마음이 정말 아리게 여전히 제도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이 그럼 다 척결됐느냐?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도 물론 형사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관계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가 미흡하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많은 생각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을 초래한 그런 과정들과 거기에 가담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핵심 사항이 될 거고요. 예. 물론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뭔가 과거사 청산이나 전 정부 탄압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권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네 번째 비상계엄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꼭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없애겠다. 이게 그러니까 제주 4.3, 5.18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요 부분만 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생명, 자유, 재산권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가장 생명이라는 가치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과거에 12.12 비상계엄이라든가 예. 쿠데타라든가 5.16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 4.3 사태도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때 당시에 확인 사망자가 1,715명 그리고 예상 사망자가 25,3만 명입니다. 예. 민간이.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마찬가지로 제주 4.3도 마찬가지로 1947년 3월 1일 날 경찰에서 발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무장 발포를 시작해서 54년까지 제주도 무력 충돌해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2일 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국가 공권력에서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내란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적 질서로 해서 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물론 어떤 정치적 폭력이라든가 이거와 연기가 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네.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로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이 과연 정치적 폭력 굳이 12.3 비상계엄 뿐이겠냐. 예. 민주당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수들의 어떤 폭거, 여러 가지 탄핵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런 거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행위, 예. 이런 것을 과도하게 권력을 쓰는 것을 제주 4.3 뭐 이런 것과 정신과 비춰볼 때도 그 이외의 여러 가지의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 공략을 이어가며 국회의원 수 감축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개헌 논의 시 국민 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3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과감한 정치개혁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과감한 정치 개혁이죠. 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면서 5곳까지 치른 네. 민주화 투쟁을 해서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 4년 연임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까지 하지 임기 단축 개헌까지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이런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인의 일종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4년 연임제와 뭐 총리 국회 추천제 예.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연임제라는 것은 오해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뭐 이왕 뭐 평론이라든가 방송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도 예.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하기 때문에 딱 2번만 한다. 예. 연임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연임인데 중임은 딱 2번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뭐 총리를 국회 추천제, 감사원을 국회에 소속으로 한다. 이런 것은 국회권이 지금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일당으로서 그것을 훨씬 더 부풀리는 그런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오늘 뭐 우리 국민의힘 후보라 그런지 몰라도 예.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것이 예. 임기를 단축해서 한다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한동훈 전 후보가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 빅텐트 그리고 어떤 후보 단일화의 여파에 그동안 국민의힘의 갈등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포석도 되고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 개헌에 대해서 차별하고 될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적인 모멘텀이고 중요한 것은 3년만 하고 국회의원 다음 총선과 같이 해서 물러나겠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계속 나오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 지금 하지 않겠죠. 지금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명분이 있고 국민적 여론이 압박이 강하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3분의 1 감축을 하겠다 10%. 예. 그렇게 됐을 때 총선에서 감축하는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감축을 하지 않겠다면 예. 민주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개혁이 앞선 아젠다가 앞선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개혁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서 합의를 하든 합의를 하지 않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론을 예. 정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후보의 정치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연임제 설명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연임이라는 거는 한 번 대통령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연속해서 8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할 기회가 없는 그렇죠. 것이 연임제의 연임이니까요. 성격이죠. 오히려 트럼프 같은 케이스가 중임제이기 때문에 중임제로 갈 것이냐 연임제로 갈 것이냐 이거는 추후에 각 당에서 개헌 논의할 때 사실은 어떤 것이 더 대한민국에 맞느냐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 10% 정수 감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국회의원들은 정말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예. 정치 혐오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 10%가 감축돼서 300명에서 270명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명에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더라도 n분의 1을 하더라도 얼마나 더 적정수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지역의 정말 지역 주민들의 경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의원수의 변경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감축이다. 예.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우리 정치들 보면은 법조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영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확대한다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너무 김문수 캠프에서 준비 안 된 정책의 논리인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국무위원 3분의 1을 50세 미만으로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젊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행정에 유입되는 그런 기회를 열자는 건데 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의 인사를 보면은 서오남, 서울의 50대 남자, 그것도 서울대 법대, 네. 검찰 출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오히려 비생기염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젊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와 행정부에 그렇게 연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예. 무조건 나이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꼰대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역량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인지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오늘 그 40대 총리 가능성도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5시 한 20분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계속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단호하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전화번호 수신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단일화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가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듯이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선명하게 본인의 이름이 보일 것. 25일 날 투표지 용지 인쇄를 하는데 예. 그럼 24일 날은 아니겠구나. 그럼 27일 날 TV 토론은 참석을 하고 예.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본인과 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를 하고 예. 2대1로 이제 싸우는 거죠. 예. 지난번도 그렇게 했습니다. 1차 SBS 토론도.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29, 30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든 후보를 뭐 지지 선언을 하든 뭐 합당을 합치든
사전 투표하기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본인이 투표용지에 보일 것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이제 모르니까 네. 제가 상상력으로 보면은 예. 8일이 사전 투표 하루 전이 저는 D-Day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 할 거냐. 오늘 뭐 또 뭐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 대표 해라, 뭐 총리 해라, 뭐 40대 총리 나온다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이 예. 다 누구든지 한마디씩 던집니다. 백화쟁명식으로 네. 이준석이랑 합쳐야만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할 때 40몇 프로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보수가 분열해서 네.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예. 그래서 보수표를 합치면 50표가 넘었는데 만약에 여기 10% 정도가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다면 근데 10%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쪽으로 붙습니다. 예.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로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으로 10%입니다. 이준석 열심히 하다가 보수 단일화 해라. 응원하는 표에서 10%로 지지를 해주는데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대세론에 따라가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유의면 득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첫째는 보수 단일화에 실패해서 정권을 이재명 후보한테 넘겨줬다는 예. 거. 두 번째는 본인이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크고 보수 정당으로 들어와서 정치할 기회를 잃는 거죠. 예.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그러면 토론이 27일입니다. 그러면 28일 날이 네. 디데이가 아닐까 저는 이제 상상을 그렇게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직전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늘 기자회견하고 핸드폰 꺼놨는데 네. 막판에 단일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제 정치적 자살골.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정치에서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철수가 철수했다.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정말 단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비판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탄핵의 강을 못 넘었고요. 가끔씩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지분을 갖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구태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한덕수와 김문수 단일화 그렇게 위법하게 졸속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 단일화를 그런 식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정치사에 정말 오점으로 남길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무리수두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도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2차 예, 토론회. 예. 아마 본인이 자신 있게 토론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불가능할 없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대변인님 그 정치 생활을 해보셨지만 예.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상당히 많이 이탈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물론 의원이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고 또 뭐 천하람 의원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개혁정당이지만 개혁신당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주축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를 더 심기 위해서는 예. 본인이 당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있습니까? 회색지대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색지대는 예, 예.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예.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예, 더 예, 예. 말씀드리면 예. 우선은 단일화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단일화의 모습은 어떻게든 친한이랑 친윤이랑 싸우면서 당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는 친윤과 그런 주류들이 어떻게든 이준석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당리당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용당할 이준석 후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왜냐면 말씀만 좀 할게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예. 뭐 당권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당을 만드는데 예. 올인하는 것이지. 근데 이준석 후보가 한동훈 오늘 후보도 그, 예. 국민의힘의 상당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도 저는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름을 써서 팻말 들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기고 나서 예. 그 끝나고 예. 다시 이제 전당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당원들이 알겠습니다. 선택할 문제라고 예.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김문수 후보 캠프 패널이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단일화 군불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불 그만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해석하는 겁니다. 예. 네, 저희는 이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서 21일 조사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는 38.6%, 이준석 후보는 9.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금 지지율의 추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아직 1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1등의 지지율을 보인다고 해서 절대 오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국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는 정말 당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앞으로의 변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가 2번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또 보수가 집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화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에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내란을 초래한 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후퇴한 3년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판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유능하고 안정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당이 어디인지 앞으로 12일 동안에 매일매일 검증을 당할 거라는 마음으로 예. 정말 겸손하게 운동화 신발끈 다시 묶어 가면서 민주당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네요. 어떻게 의미를 보세요? 뭐 12.3 비상계엄, 뭐 윤 대통령 탄핵 여러 가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재 연속이었고 특히 지난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에 네. 막장 드라마가 있어서 특히 PK를 중심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됐었던 예.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당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이 새롭게 환골탈퇴해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몇 개월이죠.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제1당 대표로서 그리고 거대 민주당의 당수로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 너무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정작 대선이 되고 나서는 국민들이 좀 실증감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1%씩 떨어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세층 평을 하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거 캠페인 하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관훈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안 나갑니다. 부자 몸조심이고 예.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걸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역대 어느 박빙의 승부를 보더라도 1대1 구도로 가면은 우리 보수 진보가 2% 49대 51 싸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론적인 것은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승세이냐 하락세이냐 예. 실직이 나냐 안 나냐 그런 차이고 김문수 후보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예. 지금 뭐 후보된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가 있는 파동이 있어서 그 첫날은 플랜카드도 못 걸고 유세차도 운동도 못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세차 만들고 선거복 만들고 이름 새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의 변수는 예.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180석이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예. 전 상임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줄탄핵을 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 이런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없다면 예. 민주당이 일당 독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예. 꼿꼿하고 청렴 결백한 김문수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노란복두법이라든가 예. 반시장적인 그런 법들이 알겠습니다. 예. 왔을 때 거부권으로서 견제를 해라.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 심리가 발동되리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공보부단장님 네. 말씀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왜냐면 양쪽의 그 길이가 안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더 많은 그 내용을 듣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19일에서 21일 시행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로 1위를 유지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와 함께 그럼 이 여론조사를 확인한 후에 그럼 각 후보들은 좀 어떤 전략을 또 세울까요? 지금 보면은 10%라는 건 의미 있는 지표죠. 왜냐하면은 선거비 보전을 5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5%가 상회하게 되면 이제 100% 선거비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15%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론회에서 아마 사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선거 방식을 보면 주로 대학가를 다니면서 학식 네.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겨냥한 타겟 지금 지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 40세의 이준석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체의 국민들을 아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개혁신당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매우 빈약하고 사실상으로는 토론회에서도 꼬투리 잡거나 아니면 취약한 부분을 전곡을 파고들어서 네거티브의 토론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일부에선 통쾌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 결국 국민들은 지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하고 준비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효과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처음 출마하는 대선 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둘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긴 정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의 다음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짧을 필요 없고요. 예. 이준석 후보 10%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단일화를 응원하는 겁니다. 단일화를 응원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 물론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2030 세력도 있지만 이대남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정말 뭐 10% 이하로 떨어지면 뭐 보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예. 여러 가지 또 보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분열의 패배의 책임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 촉망받는 정치인이고 보수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정치인인데 정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정치를 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가서 무력하게 실패하는 것보다도 대선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했다.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진영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리지만 지금 출마를 했다는 것은 보수 지형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지율로 봐서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전향적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주고 미래의 보수 정치를 위해서 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그 후보의 긴 정치 인생을 봤을 때 해석법이 다르네요, 그죠? 예, 진단 부분이 다르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가 그 기사가 있은 지 한 6시간 만에 다시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 행정관이 누구냐면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너희 매체가 기획기사 잘 써서 글 올려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오게 되고 또 서울 보증보험 상임 감사로 임명이 됐다가 그것도 논란이 돼서 철회하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이 이번에 그 선대위에 들어간 건데 다시 본인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빅텐트 하다가 뭐 검증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합류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빅텐트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치고 있는 것인데 예.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정책적 구현을 하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받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이 정치 생명이 한계가 오니까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연명해야지라고 하는 사람까지 받다 보면 네. 이렇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으로 한계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정성 있게 민주당에 와서 중도 보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례가 아주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통합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였다. 그래서 실무진의 실수이지만 문체까지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빅텐트를 국민의힘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되게 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빅텐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거나 민주당이라면 예. 안 받습니다. 예, 그냥 해도 이긴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도 적극적인 것보다도 방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여준 실패한 책사, 2번의 대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책사들을 데려다가 선대위에 포진시키고 지금 울산에 누구죠? 의원을 현직 우리 김상우. 국민의힘 김상우 김성우 의원을 의원이요. 예. 현직 의원인데 예. 우리 보수의 가치를 통해서 당선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의원인데 그냥 대선 국면에서 바로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는가 하면 예. 이런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라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유리할까요?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일정 부분 보면은 어떤 당내 갈등과 투쟁에서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뒤로 처진 사람들이 다시 글로 가서 그런 것이 민주당 제1당인 민주당에서 할 일인지 저는 상당히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념적인 그런 것들을 빨갱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랑 DJ 연합을 해가지고 보수 안정 희구 세력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예. 그래서 성공한 세력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김대남이라는 이런 분 해서 합류를 했다고 또 철회를 하고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겠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한마디 추가하면 네.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 정말 비상계엄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서 어떻게 보수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수에 있더라도 정말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정치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왕따를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속에서 결국에는 당을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정치를 구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은 결국에는 통합의 대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더 상대를 존중하고 통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람들은 그런 당을 가리지 않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모습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검증하고 그리고 온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캠프 대 캠프 장성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부 단장,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